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도 회계사 기출문제 16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있대요. 자, 그런데 정부가 다음의 두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한대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생산자한테 부과했으니까 상방으로 20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거 말고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이 1 플러스 T배가 되도록 생산자에게 세율, 종가세를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량세를 부과하는 거랑 종가세를 부과하는 거랑, 오케이? 근데 조세 수입을 동일하게 만드는 스몰 t, 종가세율은 어떻게 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림을요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크게 그려봅시다. 대략적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긴 해요. 삐딱하니까 다시 그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봅시다. 또 삐딱한가요? 예, 어쩔 수 없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P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P는 요거 2P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요 12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되죠. 자, 대략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20이 될 것이고요. 여기 P가 제로일 때는 24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Q, 여기는 P 이렇게 되겠죠. 공급곡선도 한번 볼까요? 공급곡선도. 자, 2로 나누니까 2분의 1 Q. 자, 원점을 통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P는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0의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얘가 상방으로 20만큼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면 2분의 1 Q에다가 20 이렇게 상방 이동한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균형점을 찾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 그려서 여기가 C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변화 후에 새로운 점을 한번 볼까요? 변화 후에 요 B점. B점은 여기 나와 있는 요거랑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조세 부과한 요 공급곡선과 요 수요곡선 저거죠? 수요곡선 P로 정리했는데 120 마이너스 2분의 1 Q 요거 두 개 같게 되는 걸 이용해서요 값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B점을 찾게 되면요 여기가 값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가 70이 되고요 여기가 100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여기다 B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가격은 70이고요 수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아니면 이걸 100과 70으로 쓰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X, Y 할 때 X 먼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자기만 안 헷갈리면 돼요. 객관식에선. 자, 이때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얼마입니까? 하면, 아니 여기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이만큼이 조세 수입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되다 보니까 이만큼이 조세 수입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요. 조세 수입.
색깔 좀 연하게 할게요. 요렇게요. 이해 가시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B에서 여기 C는 알죠? 왜냐면 20만큼 부과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5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조세 수입을 구하는 건 아닌데 2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조세 수입은 자 100을 거래했는데 단위당 20을 부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20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뭔가 한번 잘 보세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자 다시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소비자 가격입니다. 우리 피소라고 많이 쓰죠. 제가 수업 시간에 피소, 소비자가 내는 가격, 생산자가 받는 가격, 수취하는 가격, 피생 이렇게 쓰죠. 요게 구매자가 내는 가격입니다. 피소. 오케이? 자,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 판매자가 세금 내고 난 가격, 순가격. 이게 피생이 되는 거예요. 피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근데 요 70이라는 게 아니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1 플러스 T배가 되도록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이걸로 표시할게요. 여기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받는 가격이 자 다시 요거 쓰면 소비자가 받는 가격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의 1 플러스 T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의 1 플러스 T배가 되도록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의 1 플러스 T배 되도록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세 수입이 똑같도록 하는 거니까 이 스몰 t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를 같도록 만드는 거니까 결국 별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요거를 PT는 원래 가격이 이거잖아. C가 원래 가격 P 돼 있는 거잖아. 거기에 얼마다? 1 플러스 T배만큼 1 플러스 T배만큼 P소라고 쓸게요. P생이라 쓸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생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P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죠. 여기 C를 지나니까 이걸 다시 쓸게요. 그럼 1 플러스 스몰 t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지금 따라오셨어요? 예, 따라오셨죠? 이 스몰 t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몰 t가 지금 어떤 값이 지납니까? 요 B를 지난다고요. B는 여기 보시면 P가 70이고요. 조세 부과 후에 이 값이 70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Q는 얼마야? Q는 100 아니겠습니까? 100. 요게 100이라고요. 100. 됐죠? 자, 그러면 이게 70이고 요게 2분의 100이니까 50이네. 50. 50분의 70 이렇게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되돌아왔어요. 여기 50분의 70 이렇게 되긴 해요. 여기가 70 집어넣으면 다시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한번 관계를 봤어요. 그럼 요게 성립하는 스몰 t는 얼마가 되겠니? 이거죠. 자, 그럼 답은 이렇게 0.4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세 수입이 연도 색깔 면적이 조세 수입인데 똑같게 돼야 되네. 그러면 종가세를 부과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을 때 B점을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면적이 이거랑 같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B점을 지나가도록 하게 되면 생산자가 내는 가격 대비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40% 더 비싸도록 만들게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소득 200을 가지고 두제와 XY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XJ의 가격은 10이고 YJ 가격은 20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적식과 제약식을 살짝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회자의 리니어 펑션이라 해가지고 준선형 효용함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때는 소득 효과가 없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효과랑 가격 효과가 똑같게 되는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자, 우선 주어진 문제를 살짝 정리하면, 자, 효용함수는 루트 속에 x가 있고요. 더하기 2분의 1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이 지금 200이에요. 200은 이렇게요. 자, xj 가격이 10이고요. 10x 더하기 yj 가격은 20입니다. 20y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취지는 뭐냐면요. xj 가격만 5로 하락했대. xj 가격만.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xj 가격이 10이었잖아요. 이것만 5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동등 변화를 구하세요. 이렇게 xj 가격이 5가 되었을 때 이거 1대 동등 변화를 구하세요. 여러분, 보상 변화랑 동등 변화 두 개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동등 변화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합시다. 좀 미니 그림으로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있어서 효용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가 x, y였습니다. 자, x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효용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상황이고요. 이게 옛날의 효용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내가 옛날의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효용이 변화하고 증가했는데 얼마나 증가했니?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 기준이 라스파이레스 파스에 있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나 이렇게 행복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물론 행복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옛날 시점으로 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여기가 이제 미래 상황이 된 거잖아. 미래 상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말이야. 아이고, 그땐 그랬지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요거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덜어내는 작업하는 거. 그래서 요 덜어내는 작업, 요거 살짝 칠할까요? 요거 뉴 예산선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러니까 효용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너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득을 덜어낸다 하면 얼마나 덜어내면 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겠니? 라고 해서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소득을 가지고 해서 효용을 비교하는 거, 요거를 우리가 보상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해 가시죠? 요거는 이제 보통은 약간 그냥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옛날 예산선 아니겠습니까? 올드 예산선 가지고 옛날 요 기준을 가지고요. 두 효용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옛날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새로운 효용을 동일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더 더해줘야 되냐, 이거요. 올드 예산선 기준으로 하는 걸 동등
대등 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여기서 뭘 물어봤어? 동등 변화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산선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좀 그림을 좀 크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자, 옛날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X의 가격이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아무튼 Y는 10개 소비하고 있고요. XZ는 이렇게 20개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0개, 여기가 맥스로 하면 20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X의 가격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제 올드 예산선이죠. P0라고 할게요. P0가 저기 보시면 X의 가격, Y의 가격 해서 2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의 가격이 더 이렇게 하락했어. 그 X가 40개까지 가, 여기까지.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40 이렇게까지 돼요. 이게 새로운 예산선이야? 색깔 맞춰 그릴까요? 위에 거랑 맞춰 그릴게요. 얘가 옛날 예산선. 오케이. 얘가 새로운 예산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여기 선택점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해당하는 효용함수 새로운 상황. 어떻게 찾습니까? 하면요. 이게 MRS랑 PY분의 PX가 같을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거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 거 구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 옛날 게 A점이고 새로운 상황이 B다 그러면 요 B점을 찾아야 돼요. 자, 새로운 상황에서 B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는 점을 찾는 건데 MRS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Y 재미난 특성이 있다고 했죠. 준선형 효용함수가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mu x 하게 되면 이거 2분의 1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빠져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내려오고요. 오케이? 하나 빠져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y로 미분할게요. y에 대한 한계 효용 계산하시게 되면 y로 미분하면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가 MRS를 구하려고 하는데 MRS 어떻게 됩니까? 하면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새로운 예산선이잖아. P1이라는 새로운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5로 하락했으니까 20분의 5가 돼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얘랑 PY분의 PX 새로운 상황에서 요거 나타낸 거는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 관계에서 X값은 얼마가 됩니까? X값은 4, 4, 16 하니까 16 이렇게 돼야 되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효용 극대화는 선택할 때 소득은 그대로 200이잖아요. 여기다가 16 집어넣으면 160을 쓰게 된 것이고요. 여기 40이니까 Y값은 여기 보시면 4, 4, 16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16 이렇게 했는데 여기 5가 됐으니까 예산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예산선이 지금 200 그대로 있는데 얘가 5로 변했죠. 5x 플러스 얘가 20 y 이렇게 되니까 x에다 16 집어넣으면 5, 6에 30에다가 5 하니까 80만큼 쓰게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120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y는 얼마야? y는
예, 여기 보시면 80만큼 써서 120을 2로 나누게 되니까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점을 찍어 볼게요. 요거를 y가 6이고 대략 여기 6 x가 16이니까 여기쯤 살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잘 그렸어요. 16 여기에 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B점 이렇게 찾아낸 거죠. 요거요. 자, 속도를 올려서 빨리빨리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를 지나서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서 이게 U1이라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서 효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요걸 이용해야지. x가 16 그러면 루트 16 플러스 y에다가 y가 u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그럼 4 더하기 3 7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뭔가 하면 동등변화를 찾는 거야. 옛날 예산성 기울기를 가지고요. 야, 여기 나와 있는 7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초점 잘 잡으세요. 얼마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찾기가 쉽진 않죠. 야, 약간 이렇게 되겠죠. 평행하게 가는 겁니다. 자, 평행하게 되기 위해서 요 C점일 때 지출이 얼마가 되는가? 그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게 옛날 예산선이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 20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건데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대로 가져가고 동일한 효용을 누릴 때 여기 동일한 효용을 누릴 때 요걸 찾는 거예요. 자, 이거 좀 굵게 할게요. 요거일 때 돈이 얼마나 지출하냐?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거 지출 금액 해서 2라고 쓸게요. 2라고 쓸게요. 자, 근데 효용을 7을 누려야 됩니다. 효용을 7을 누려야 돼. 자, 그러면 요거를 찾게 되는 건데 자, 여기다 살짝 쓸게요. 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여기 지울까요?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지웁시다. MRS 요거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지울게요. 이것도 지웁시다. 이것도 지울게요. 네, 공간을 많이 확보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가 보시면 동일한 효용 7을 누려야 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동일한 효용을 누려야 됩니다. 7, 목적식과 제약식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이걸 직접 효용함수, 간접 효용함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효용을 7을 누려야 되는데 x와 2분의 1 y 요건데요. 자, 요거를 달성하는데 지출하는 금액, 지출액 요 위에는 다 효용 7을 누릴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겠지. 근데 그때 들어가는 지출액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출 극소화 이걸 통해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요거니까 옛날 걸 기준으로 한다고 가격이 10이잖아요. 10x 더하기 여기요 20y 요렇게 되는 걸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했던 정보를 그대로 쓸 거야. MRS 그건 요거야. 루트 x분의 1 그래서 요거는 MRS 루트 x분의 1 그거랑 자 py분의 px 빨리 씩씩씩 하면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살짝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차근차근 천천히 보고 있어요. 요거네 20분의 1 요 기울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x값을 찾아낼 수 있겠지. x값이 얼마가 됩니까? 4.
x는 4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x가 4면 y는 얼마가 될까요? x가 4면 y가 얼마가 될까? x가 4니까 이게 2네. 요게 10이 돼야 되네. 그쵸? 요게 2 하니까 요게 5 하니까 y는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약간 삐딱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더 볼록하게 그려서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점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좋아요 이제 두껍게 칠해 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출액이 얼마라고요? 200의 지출액인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핑크 색깔에서 연두 색깔로 얼마나 증가했니? 그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C점은 요걸 지나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얘가 4, 40, 얘가 10, 200 하니까 요 지출액이 동일한 7이라는 효용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출액이 240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동등변화라 하면요. 야, 너 옛날 예산선 기준으로 했을 때 돈 얼마나 지출했지? 저거 효용 누리려면? 나 200 지출했지. 아, 그랬구나. 근데 말이야, 이렇게 새로운 효용인 7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지출을 금액을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나 240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전에 200보다 여기 나와 있는 240 증가했잖아요. 얼마만큼 증가했냐? 그 차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답은 40만큼 이게 바로 동등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보상변화를 보통 또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보상변화로 물어볼 수 있고 동등변화로 물어볼 수 있고 직접 효용함수, 간접 효용함수 등등등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거기까지 하긴 그래요. 그냥 경제학과 수업 들으면서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동등변화, 보상변화 아시고 이게 저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요거 들어가는 거 해서 올드 예산선 가지고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 돈을 더 줘야 되냐 그 더 주는 돈 그 차이 어떻게 말하면 보조금을 더해야 되겠죠. 그 차이가 동등 대등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자국 외국 간의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과 여러분 원래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 상품 가격과 외국, 미국의 상품 가격에 이렇게 요게 이제 명목 환율이 되는 거지. 근데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다 그러면 요걸 상대적인 비율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P에서 저걸 변화율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 자국의 물가 상승률은 환율의 변화율에다가 더하기 미국, 외국의 물가 상승률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네, 여기 유의엄 이자율 평가설. 자, 뭐 그냥 유의엄, 무의엄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위험이 커버됐느냐, 커버되지 않았느냐 그건데 이자율 평가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명목 이자율이 외국의 명목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환율의 그 차이. 그러니까 약간 똑같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을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물건에 적용한 것이고 자본에 적용한 거. 그래서 환율, T기의 환율에다가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 빼기 T기의 환율인데 요걸 다시 쓸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환율 위에 거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게 유의엄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주어진 값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자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요게 4%라는 뜻이죠. 요게 4%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외국의 예상 인플레이션율, 이게 3%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값들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자국의 명목이자율입니다. 자국의 명목이자율이 5%라고 5%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외국의 명목이자율을 구하세요. 자, 외국의 명목이자율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알다시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실질 이자율이 같도록 만든다. 그걸로도 자주 출제가 돼요. 여기서 뭐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얘는 얼마예요? 1%.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물가상승률,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이자율이 같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얘가 1%. 자, 그러면 외국의 물가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4% 아니겠습니까? 4%. 그래서 외국의 명목이자율은 4% 이렇게 되고요. 1년 후에 환율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자, 환율이 여기 보시면 환율의 변화율이 1%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00이기 때문에 1% 올라가면 이렇게 101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4%랑 1년 후에 예상되는 환율은 10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자, 두 국가 A국과 B국이 있고요. XJ, YJ가 있습니다. 리카르도 모형을 상정할 때 A국과 B국의 단위당 노동 투입량과 총 부존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XJ고요. 이게 YJ예요. 죄송해요. XJ, YJ. 이게 노동 투입량이에요. 여러분 이거 노동의 투입량인지 아니면 Q인지 잘 보셔야죠. 여러분 이게 L이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절대 우위 말고요. 기회비용으로 바꿀 때는요. 이 노동으로 돼 있잖아. 여기 숫자가. 그러면 기계적으로 하세요.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세요. 이게 숫자가 Q로 돼 있으면 올라타세요. 전략을 쓰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바로바로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을 때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이걸 기회비용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파고드세요 전략을 쓰면 A국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돼. A국이 XJ 생산할까 YJ 생산할까. XJ 생산을 YJ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 YJ에 대한 기회비용을 X로 하면 요게 4분의 1이 밑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B국은 간단하네. 양쪽에 파고들어봤자 기회비용이 1, 1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회비용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는 기회비용으로 이제 바꿔준 거야.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준 겁니다. 자, 여기가 X제고 여기가 Y제가 있고 A국이 있고 B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는 어떻게 돼? 2분의 1분의 4분의 1 정신없네. 4분의 2죠. 4분의 2 그냥 약분하지 마세요. 요거는 2분의 4죠. 2분의 4 얘는 1이고 얘는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기회비용이 낮을수록 좋잖아. X제 관련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바꾼 거야. Y제 관련해서는 A국은 2분의 4인데 2네. B국은 1이니까 얘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오케이? 자, 요 정도 보시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해 갈게요. 자, 1번. X제 수량을 가로축으로 놓을 때 우리 아무 얘기 안 하면 X제 수량을 가로축에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Y제를 세로축에 놓고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여러분 이렇게 되면 X제가 관심 있어요? Y제가 관심 있어요?
X제가 우리 늘 하는 게 늘 관심이고요. 자, 그냥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해도 돼요. 해설에도 그렇게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X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을 MRT로 표현하죠. XY, A국. 자, 이거 얼마야? 여기 보시면 X제가 관심이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A국이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A국이 2분의 1이고요. 자, YJ, XY 할 때 B국은 어떻게 됩니까? MRT XY는 B국은 요거 1. 그러니까 국제시장에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2분의 1과 1 사이가 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역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 이게 뭐예요? 아, 기회비용. 자, 뭐의 기회비용입니까? X제의 기회비용이지. 관심사가 이거 X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Y제로 표시한, 이거 연습 잘 돼 있죠? 표시한 X제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X제 기회비용이 A국은 2분의 1인데 B국은 1이잖아. 절대값으로 해서 이제 기울기가 우하향하니까 마이너스가 붙는데 절대값으로 표현해서 교환 비율이 관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가 더 크다? B가 더 크지. B는 1인데 얘는 2분의 1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국의 생산 가능 영역은 B국의,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 그림을 그리게 되면 영역이 2배 되는 거니까 그건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3번 볼게요.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Y제 가격 대비 X제 가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국제시장의 교역 비율 할 때도요. 관심사가 X제가 관심이어서 분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2분의 1과 1 사이가 되면은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5분의 3이면 교역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여러분, 이걸 수직으로 그리면 좀 더 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상품의 가격이 요게 기회비용이야. MRT, XY. 이게 X제 기회비용이죠. A는 2분의 1이고 B가 1이야. 여기 1.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MRT 이게 뭐냐면 A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교역이 없을 때 생산 비용이니까 A국가의 도메스틱 가격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뭡니까 하면 B국가의 도메스틱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작 처음 시작할 때 기회비용 할 때 누가 스파게티 요리를 만들면 좋습니까? 백종원 선생님이 저랑 비교하면 훨씬 더 요리 실력과 비용도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과 요거 사이에 이루어지면 되는데 맞아요. 그때 만약에 요렇게 5분의 3의 가격이 이렇게 되면 아니 2분의 1에 생산해서 5분의 3에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국가가 얻는 이득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B국가가 얻는 이득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문제 푸는 데만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5분의 3에서 5분의 4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이게 핑크 색깔이 뭐라고? A국의 교역을 통한 이득이고요. 요게 B국의 교역을 통한 이득이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올라갔어. 얘가 올라가서 5분의 4로 상승하면 교역 조건이 국제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A국이 얻게 되는 이득이 이만큼 더 커지고요. B국이 얻게 되는 이득은 요만큼으로 작아집니다. 보이세요? 이거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니까 A국의 이득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핑크 색깔 영역인 A국의 이득이 더 커진다. 알 수가 있죠.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을 했더니 B국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B국은 YJ를 수출하고 A국은 XJ에 수출한다. 이게 이제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거죠. 비교 우위.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야. 기회비용이 싼 게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X랑 YJ가 1대1의 비율로. 여러분, 교역되는 조건이 2분의 1과 1 사이인데 지금 한 것처럼 가격이, 여기 한번 보세요. 가격이 1로 결정이 됐어. 1로. 이렇게. P 국제시장의 가격이 1이 되면 교역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A국의 이득이 이게 다 가져가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B국은 거래는 할 수 있겠지만 이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개 교역 조건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영역이 어디가 더 커지는가 그거 좀 잘 생각해 가지고요. 찬찬히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문제를 몇 번 더 보세요. 그 다음 반복하신 다음 속도를 좀 올리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 같이 자, 한번 볼까? 이러면 안 돼. 그럼 뭐 한 문제 푸는데 막 10분씩 하다가 실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도도 올리셔야 되니까. 아무튼 좀 잘 보시고요. 다음 볼까요?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국가, 두 재화, 핵쇼올림 모형을 상정하고 있는데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본만을 사용하고요. 국가 간의 요소 부존 비율과 요소 투입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하잖아. 여러분 A국이 있고요. B국이 있어요. 어떻게? A국이 노동이 많습니까? B국이 노동이 많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아. 자, 분자, 자본을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시고 분자에 초점 맞추세요. A국이 B국보다 노동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A국이 노동 집약적인 국가이다.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쓰지 말고요. 쓰지 말고 노동 풍부,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니까 아니 노동이 많고 자본이 적다. B국은 노동이 적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여러분 A국은 둘이 교역을 하면 어떤 재화의 비교 우위가 있어? 쌀과 컴퓨터라 그러면 쌀이 노동 집약적인 재화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XJ 단위당 노동 투입량보다 YJ 노동 투입량이 많이 투입이 된대. 그러니까 YJ가 뭐냐면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J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자본 집약적인 재화이고 쌀은 노동 집약적인 재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A국은 노동이 풍부하니까 어떤 걸 수출하면 돼? 그래요. 저기 나와 있는 쌀을 수출하고요. 컴퓨터를 수입한다. 요걸 기준으로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요 흐름 먼저 잘 보시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가번 볼게요. 무역 이전에 단위당 노동의 사용 보수, 약간 노동의 사용 보수고 자본의 사용 보수, R분의 W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말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R분의 W, 그냥 분자인 W에 초점 맞추도록 하세요. 여러분, 교역 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A국은 노동이 풍부해. 노동이 풍부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낮겠지. 그래서 인건비가 낮습니다. B국보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무역 이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당 노동의 사용 보수 W에 초점 맞추면 B국이 A보다 낫다? 아니지. 반대가 됐지. 오케이. A국이 더 낮아요? 아니,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의 가격이 낮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니 A국은 YJ를 수출합니다. 왜 YJ를 수출할까요? 여기 보시면 XY의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A국은 Y를 수출하는 이유는 PY분의 PX가 이게 A국입니다. B국보다 더 싸니까 YJ를 수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A국이 이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부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싼 거야, 얘가 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A국이 YJ를 수출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A국은 무역 이전의 수준보다 이게 무역 이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핵쇼올림 정리에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국가 간에 교역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있다가 교역 후 애프터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이게 같아진다니까? 같아져요. 여기다 살짝 쓸게. 같아지고요. 얘도 이제 국제 시장의 가격에 맞춰서 같아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떻게 돼? 이게 점차 쌌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얘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전 수준보다는 이거 값이 이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같아지게 되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이건 반대잖아. 이 똑같은 말인데 B국의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지. 나가 낮으면 다는 틀렸겠지. 그래서 나다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가는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지라 조금 약간 길어졌는데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선 빨리빨리 막 푸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해를 우선 하시면서 몇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